간단한 투자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런 유혹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투자 상품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FX 마진 거래에 빠졌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요코쿠라 아키히코. 196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자세한 성장 과정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경비업체에 취직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비업체를 전전했는데요. 어째서인지 그가 몸담은 회사마다 월급이 밀린다거나 입사 전과 입사 후의 조건이 확연히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회사와 도시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코쿠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시골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다만 그는 홀몸이 아닌 기혼자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후쿠시마현의 아이즈 와카마츠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직장을 미리 구하고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이사를 했던 데다 나이도 어느덧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생활이 지속되며 요코쿠라의 저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요코쿠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FX 마진 거래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대. 참고로 FX 마진 거래라는 것은 외환을 이용한 금융 거래 상품의 일종으로 위험성이 무척 높은 만큼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품인데요. 위험성이 높다 보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에 솔깃한 요코쿠라는 자신도 FX 마진 거래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는 이 생각을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마, 나 수도회사에 취직했어 라는 거짓말로 아내를 안심시켰는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엔 수도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다른 회사로 옮겼어 라는 말로 둘러대고는 본격적으로 FX 마진 거래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투자 상품들은 흔히 말하는 종잣돈, 시드머니가 필요한데요. 시골로 이사해 무직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금융 투자에 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죠. 당시 그는 FX 마진 거래에 사용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가방이나 옷 등을 전당포에 맡긴 후 이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아내는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이윽고 그 범인이 남편임이 밝혀져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코쿠라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2012년 5월 9일 오전 무렵 당시 요코쿠라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수력발전소 근처로 데려간 후 차 내에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목에 송곳을 들이대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다만 요코쿠라의 폭행은 살인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쿠라는 아내에게 실컷 분풀이를 내 입을 다물게 한 뒤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인생 역전의 기회 FX 마진 거래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내의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코쿠라는 투자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데다 심지어 이 FX 마진 거래는 엄청난 위험성을 동반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요코쿠라는 투자에 실패, 고작 2달 만에 모든 돈을 잃은 후 집세마저 체납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2달 후인 7월 13일 그는 집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 아내와 함께 차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당시 아내는 요코쿠라에 취업했다, 회사에 다닌다 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연중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코쿠라는 아내에게 다시금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걱정 마, 회사에서 자택 구입 자금으로 600만엔 정도 빌릴 수 있어. 하지만 600만엔은커녕 취직 사실조차도 거짓말이었던 그는 아내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600만엔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범죄였죠.
당시 요코쿠라는 한 빈집의 주차장에 살고 있었고 이 주차장에서 약 130m 정도 떨어진 곳엔 번듯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것은 종합병원에서 업무부장을 맡던 엔도 노부히로 씨와 그와 같은 병원에서 방문 간호시설 책임자를 맡고 있던 아내 엔도 유키오 씨, 그리고 노부히로 씨의 연로하신 어머니 3명이었는데요. 당시 요코쿠라는 이 집을 바라보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네. 집이 번듯한 걸 보니 돈 좀 있겠구만. 이라는 생각 끝에 2012년 7월 26일 새벽 5시 50분 무렵 나이프를 들고 엔도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쳤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지던 도중 집주인인 엔도 노부히로 씨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요코쿠라는 엔도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 될 만한 거 내놔 라고 협박했지만 엔도 씨는 흉기를 든 요코쿠라의 협박을 무시, 그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몸싸움 과정에서 엔도 씨는 요코쿠라가 든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한편 몸싸움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 유키오 씨는 거실에 나왔다가 사망한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요. 이에 요코쿠라는 그녀에게도 흉기를 들이댄 후 목걸이를 빼앗은 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범인이 한눈을 판 틈을 노린 유키오 씨는 몰래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요코쿠라는 신호음이 가던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전화를 끊은 뒤 흉기로 유키오 씨를 공격해 그녀를 살해했죠. 참고로 이때 119 측에서는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차 엔도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요코쿠라는 치밀하게도 이 전화를 직접 받은 뒤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답변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엔도 씨의 연로하신 어머니는 범행 시간대에 밖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덕분에 다행히 범행에 휘말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잡초 제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엔도 씨의 어머니는 사망한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을 목격,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갑과 신용카드, 목걸이가 사라진 점으로 볼 때 이를 명백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했죠. 그리고 인근 주택을 탐문 수사하던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남성을 봤다 라는 목격 증언을 확보, 최종적으로 요코쿠라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요코쿠라는 주거지 미상이긴 했지만 그가 범행 현장 인근의 빈집 주차장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를 추적해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요코쿠라는 수사 과정에서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강도살인, 주거침입,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녹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방서 전화에 아무 일 없다며 냉정하게 답변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피해자 부부의 집이 인적이 드물고 돈이 많을 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저항해서 죽였을 뿐이다. 사형 판결을 가볍게 내려선 안 된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 무렵 요코쿠라는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신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편지엔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어릴 적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본인의 목숨으로 뉘우쳐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4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한 범행이다. 갱생의 여지를 생각해도 사형 이외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라고 공표했던 요코쿠라였지만 막상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래는 사형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살아서 죗값을 치르라고 했다. 유족에겐 미안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라는 말과 함께 항소를 신청했는데요. 요코쿠라의 변호 측은 항소심에서 아내를 노숙자로 만들 수 없어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망한 피해자 부부를 위해 매일같이 불경을 읊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해부용 시신 제공과 장기 기증을 원하고 있다 라며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3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냉혹하고 잔혹한 범행이다. 사형 판결을 피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요코쿠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요코쿠라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언론이 그에게 상고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 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죠. 하지만 2016년 3월 8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요코쿠라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금융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자라는 건 실패했을 경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